자원봉사론 강의를 담당하는 박정인 교수입니다. 잠시 휴식하셨죠? 그러면 지금부터 제4주차 3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주차 3강의는 제4장 자원봉사 활동의 일반적 사항에서 세 번째로 자원봉사 활동에서 관계 형성에 대한 이해와 네 번째, 자원봉사자의 기본 자세에 관한 강의입니다.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4주차 1강의와 2강의의 과제를 한 번 더 복습한 후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주차 1강의 과제는 첫 번째 문항으로 자원봉사 관리 인력의 대표적인 문제점을 서술하시오이며 두 번째 문항은 자원봉사자의 입장에서 만족도를 높이고 자원봉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입니다. 제3장 자원봉사 관리 인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면서 소중한 사회적 자원인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관건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를 모집, 교육훈련, 배치, 지도감독, 평가, 인정 및 승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자원봉사자 관리자의 배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부족한 인적 자원을 보완하는 동반자적 역할을 통하여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직원은 전담보다는 업무의 일부로 자원봉사 관리 업무를 하는 겸직이 많아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제서와 같이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자원봉사자의 중도 탈락이 높게 나온다는 것과 수요청에 적합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미흡하다는 것, 그리고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 관리자의 확보와 체계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함을 이 강의에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원봉사 관리 인력에서 자원봉사활동 불만족 이유를 2017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가 51.7%, 내가 원했던 활동이지만 생각보다 힘들었다가 20%, 그리고 실제로 활동한 내용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달랐다. 그리고 교육받은 경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가 5.8%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자원봉사 활동은 시작 단계인 봉사자의 모집부터 배치, 교육, 평가에 이르기까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확보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기관이나 대상자의 욕구 충족과 자원봉사자의 입장에서 역량 발휘, 재능 활용, 체계적인 교육 지원 등으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자원봉사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4주차 2강의 과제의 첫 번째 문항은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을 4가지로 설명하시오이며 두 번째 문항은 자원봉사 활동의 목적을 7가지로 설명하시오입니다. 제4장 자원봉사 활동의 일반적 사항에서 첫 번째로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입니다. 교재 113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이 갖는 사회적 기능과 의의는 현대사회에서 점차적으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개인화에 따라 공동체적 생활 양식이나 부조제도는 그 기능을 상실하고 소외감, 심리적 고립감, 인간관계의 단절은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죠. 인구의 고령화, 가정해체, 빈부격차의 심화 등 사회 경제적 문제에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불안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대사의 복잡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부문의 제도적 개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사회 구성은 각자의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 노력을 필요로 하는데 적극적인 사회 참여의 일환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은 무엇이고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4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자기 발견, 2번째, 사회적 책임의 연대, 3번째, 사회적 생산성 증대, 4번째, 지역사회 공동체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의 자기 발견은 자원봉사활동은 자신의 지식, 기술과 자원의 일부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경험하고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며 자신의 인격 성장과 잠재 능력을 발휘하는 기회를 갖게 해줍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나눔의 봉사를 통해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2번째로 사회적 책임의 연대인데요.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나 공공부문의 조직적인 노력은 그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의식 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고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확대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원봉사 참여 동기에 관한 조사 결과에서도 사회 문제 해결, 시민의 의무와 책임 등 사명감 관련 내용에 뚜렷하고 강한 동기를 표해서 나타나 있었죠. 3번째로 사회적 생산성 증대입니다. 각자의 적성과 능력을 살린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사회적 생산성이 증대될 뿐 아니라 참여의 효능감 제고 및 새로운 사회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보유한 조기 퇴직자나 은퇴자들의 풍부한 사회 경험과 역량을 살려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사회적 생산성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은퇴자들의 사회 참여와 자기 개발의 기회가 될 수 있죠. 마지막 4번째로 지역사회 공동체입니다. 사회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우리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역사회 문제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형성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모아갈 때 고립되고 소외된 나가 아닌 더불어 사는 우리를 존중하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을 개인의 자기 발견과 사회적 책임의 연대, 사회적 생산성 증대, 지역사회 공동체 4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4장 자원봉사활동의 일반적 사항에서 2번째로 자원봉사활동의 목적입니다. 교재 11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영역에서 주를 이루었던 자원봉사활동이 지역사회, 보건, 환경,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는데요. 자원봉사활동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분명한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7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두 번째, 올바른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육하고, 세 번째, 대상자를 존중하며, 네 번째,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화를 도우며, 다섯째, 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여섯째, 매개자의 역할을 하며, 일곱 번째, 변화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자원봉사활동의 목적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첫 번째,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한다는 봉사활동은 대상자에게 단순히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활동을 넘어서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올바른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육한다. 이 교육은 지식과 기술 습득, 인성교육 등을 통해 자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며, 적절한 교육을 통해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셋째, 대상자를 존중한다. 자원봉사자는 인격적 성장에 필요한 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자원봉사 대상자들이 존중받도록 해야 하고, 봉사를 받는 대상자의 입장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화를 돕는다. 자원봉사자는 원만한 대인관계로 대상자를 대하여 수용되고 인정받는 경험을 통해서 정서적 안정감과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강화하여 사회적 성숙을 돕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미숙한 사람은 정서적 부적응 상태에 빠지기 쉬우므로 그들의 입장에 귀 기울이는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회 문제를 예방한다.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성폭력 예방 활동, 환경 지킴이 예방 활동, 약물 남용 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예방적 차원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사회 문제의 발생을 줄이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매개자의 역할을 한다는 도움을 원하는 개인, 집단, 시설에서 직접 자원봉사를 하면서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사회적 자원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이어주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지지를 유발하고 촉진하는 매개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또 취득하기까지 많은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를, 또 세계화에 준하는 사회복지 체계를 배우게 될 텐데요. 그 모든 지식이 일반 대상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매개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변화자의 역할이다. 이는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사회적 약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복지 서비스가 개발되도록 하는데, 자원봉사활동이 그 효과를 더 높여주는 변화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진료소장을 하면서 보건진료소는 보건복지부의 최고 말단 의료기관입니다. 그 기관에서 본인부담금 900원이 없어서 IMF 시절에 시골 노인 어르신들이 진료소에 약을 가지러 잘 오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과 간담회 시간에 우리 광주시의 모토가 그때는 효의 고장 광주였습니다. 시장님께 효의 고장 광주인데 65세 어르신들이 약을 가지러 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에 900원 하는 본인 부담금을 시장님께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1998년도 그 시장님께서 몇 번
그 제도를 시행하려고 했으나 몇 개월 후에 시장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심행정으로 곤란하다고 하셨고 다시 시장에 재당선이 되면 그 법을 시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부터 우리 광주시의 65세 이상 주민들은 보건진료소에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시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면제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많이 확대되어서 2011년도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할 때 전국에 2,000개의 그 보건진료소 중에 495개소를 설문조사를 하였는데요. 56.8%가 시나 군에서 그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사회복지사가 되면 많은 국민들에게, 많은 이웃들에게 좋은 매개자 역할과 변화자의 역할을 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긍지를 가지십시오. 제4장 자원봉사활동의 일반적 사항에서 세 번째로 자원봉사활동에서 관계 형성에 대한 이해 부분입니다.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활동 현장에서 대상자, 동료 자원봉사자, 자원봉사활동기관의 직원 및 활동 환경 등 새로운 사람과 환경을 많이 만나게 되고 이들 사이에서 관계 형성이 이루어집니다. 다음 네 가지는 자원봉사활동에서 점검되어야 할 관계 형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분입니다. 첫째, 인간에 대한 이해. 둘째, 타인에 대한 이해. 셋째, 자원봉사활동 환경에 대한 이해. 넷째, 자신에 대한 이해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에 대한 이해는 자원봉사는 대부분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사랑을 실천하는 태도, 즉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순수한 인간애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고 관심과 사랑으로 봉사 대상자를 대하는 것입니다. 둘째, 타인에 대한 이해 부분인데요.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 사회적 약자, 소수자, 외국인 등 차이를 두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수용과 신뢰로 타인에게 귀를 기울이는 겸손한 자세, 온정과 믿음, 그리고 친절로 서로의 마음을 열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자원봉사활동 환경에 대한 이해입니다. 봉사 현장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들을 돌보는 일이 대부분이어서 열악한 환경이나 육체적인 노동, 여러 가지 잡무 등을 하는 경우가 많아 활동 환경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시작하면 흥미를 잃거나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공직자로 근무하는 시절에 은혜의 집이라는 장애인 요양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힘든 설거지도 하고 부엌 청소도 하면서 육체적인 노동을 하였는데요. 더운 여름이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다시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그 봉사활동 현장을 알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원봉사자는 자신의 장점과 단점 등 스스로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자원봉사는 도움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 성장과 잠재 능력을 발현하는 기회를 갖게 해줍니다. 따라서 자원봉사 활동에서 관계 형성에 대한 이해 부분은 인간과 타인,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환경, 자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원봉사자의 기본 자세 부분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주로 인간을 대상으로 활동하게 되며 활동을 시작하기 전 준비 단계에서부터 활동을 하는 단계와 마무리하는 평가 단계까지 자원봉사 활동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가 가져야 할 기본 자세를 자원봉사 활동, 대상자와의 관계,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 장소로 구분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기본 자세를 보면 첫째, 자신이 관심 있는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전혀 낯선 일은 하기가 좀 두렵겠죠. 두 번째, 자기 주위에 있는 가정, 이웃, 지역사회의 일부터 시작한다. 우선 내 가정을 잘 다스린 후에 그 다음에 이웃의 가정, 지역사회의 마을회관이라든지 또 힘든 부분을 찾아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는 게 좋겠죠. 세 번째, 상대방의 필요에 따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활동하되 상대방이 의타심을 갖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먼저 서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번째로 활동은 세밀한 계획하에 서비스를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하되 무리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가 근무하던 지역에서 외부에서 이사 오신 손님이 주민들과 빨리 어울리고 싶어서 마을회관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매일 점심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은 젖혀두고. 매일 하다가 보면은 건강에 무리가 오겠죠. 그리고 매일 하다 보면 어느 날 빠지게 되면 어르신들이 또 왜 안 오는지 궁금해하기도 하고 서운해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하되 무리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매사에 약속을 지키며 책임 있는 운동과 신뢰받는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오겠습니다. 내일 오겠습니다. 모레 오겠습니다. 매일 오겠습니다 하고 매일 가지 않으면은 신뢰가 깨지겠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의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활동에 있어서는 한계를 정한다는 겁니다. 즉 일의 양, 시간, 목적, 사람 수 등의 한계를 정해서 시작할 것이며 서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활동을 점검하고 일의 경과를 기록하여 평가와 지도, 발전의 자료로 비치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기록할 줄을 잘 모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꼭 기록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자원봉사자는 계속하여 학습하고 자신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저도 주로 이제 웃음치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배웁니다. 어디 잘하는 곳이 있으면 또 웃음치료를 하는 곳이 있으면 저 자신을 위해서도 좀 더 자신감 있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계속 학습을 하다 보니 제 자신이 성장되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여덟 번째로 자원봉사활동은 겸손한 태도와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시작하고 상호 간의 감사함과 보람으로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열 번째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가족과 직장의 이해를 얻는다. 왜냐하면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가족과 직장에다 얘기를 하지 않고 혼자서 마음대로 후딱 어디 갔다 오고 피곤해하면 곤란하겠죠. 꼭 가족과 직장의 이해를 얻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11번째, 자신의 올바른 행동은 모든 자원봉사를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 한 명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엉뚱한 일을 하게 되면은 신뢰감을 잃게 돼 있겠죠.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나는 내가 혼자 가서 일을 하지만 모든 자원봉사를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번째, 가족과 이웃, 그리고 전 국민의 자원봉사자화를 목표로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다는 것이며 13번째, 활동 중에 알게 되는 비밀을 보장해야 합니다. 가까운 이웃에게 또 동료에게 상담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집에 갔더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이런 말은 비밀 보장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듣고 그냥 거기서 혼자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기본 자세에서 두 번째로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자원봉사자의 기본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대상자의 인격을 항상 존중하며 신뢰감을 형성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자원봉사를 한다고 해서 그분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인격을 존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 대상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일부터 시작하고 부담감이 없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보다 구체적인 욕구 및 문제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대상자의 자기 선택 및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봉사자 자신의 뜻대로 한다면 안 되겠죠. 대상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대상자의 입장에서 자원봉사를 하되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먼저 대상자를 존중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첫 번째부터 계속 나오지만 대상자를 존중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는 것. 그리고 봉사활동 중에 알게 되는 대상자의 비밀을 보장해줘야 됩니다. 여섯 번째, 자신이 할 수 있는 활동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까지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은 또 신뢰감이 무너지게 되겠죠. 일곱 번째, 정보를 제공할 때는 신중을 기하며 여덟 번째, 끈기 있게 활동한다. 일회성에 그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항상 계획을 세우고 언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대상자와의 관계에서도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아홉 번째, 자원봉사는 대상자와 합의하에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행동하되 계획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무리한 활동을 삼가야 하며 1차 목표가 달성되면 2차, 3차 목표를 설정하여 활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 번째, 일의 양, 시간, 목적과 목표, 참여 인원 등의 한계를 정하여 시작해서 서로 간에 충분한 이해 속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11번째, 대상자가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해 주는 것입니다. 12번째, 가족이 있는 대상자는 사전에 가족과 상의하고 공동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13번째로 가능한 한 대상자와 지역사회, 가까운 이웃과 연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봉사자와 대상자 사이의 금품거래는 삼가합니다. 15번째, 대상자에게 특정 정치활동 및 선교활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종교를 계속 전도할 목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16번째, 무분별하고 일방적인 약속은 하지 않도록 하고 대상자와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불이행 시에는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17번째, 대상자가 없을 때는 함부로 방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메모를 남기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상 17가지를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자원봉사자의 기본 자세로 살펴보았습니다. 제4주차 3강의 과제는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기본 자세 13가지 중에서 4가지 이상을 설명하시오입니다. 두 번째 문항으로는 자원봉사 활동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자원봉사자의 기본 자세 17가지 중에서 5가지 이상을 설명하시오입니다. 지금까지 제4주차 3강의는 자원봉사 활동의 일반적 현황에서 세 번째인 자원봉사 활동에서 관계 형성에 대한 이해와 네 번째, 자원봉사자의 기본 자세에 관한 부분을 강의하였습니다. 힘드시죠? 그래도 꾹 참고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